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현석입니다. 오늘 특강에서는 여러분의 코드가 컴퓨터에서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캐시 프렌들리 코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기억하는 소자를 메모리 또는 저장 장치라고 합니다. 주로 SD램과 같은 메인 메모리와 SSD와 같은 대용량 저장 장치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시간을 액세스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SD램은 80나노세컨드, SSD는 10,000나노세컨드 정도로 속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CPU에는 SD램보다 훨씬 빠른 메모리가 있는데 이를 캐시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빠를 때는 1나노세컨드 정도의 액세스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CPU라는 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데이터란 책이 필요해서 책장까지 가서 가져온다고 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가져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CPU라는 책상이 좁기 때문에 그 모든 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기는 어렵겠죠. 만약 바로 옆에 캐시 메모리라는 보조 책장이 있다고 한다면 데이터라는 책을 일단 캐시에 가져오고 필요한 책 몇 권만 책상에 올려두고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또한 캐시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빠른 시간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미리 가져와서 컴퓨터가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캐시 메모리입니다. 자, 여러분, C 언어에서 2차원 데이터를 다루는 코드를 작성한다고 해봅시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메인 메모리부터 매번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다음 화면은 약 2만 곱하기 2만의 인트형으로 구성된 2차원 배열을 이중 포르프를 이용하여 배열의 각 요소에 1을 넣는 코드입니다. 왼쪽 코드는 매트릭스 JI로 액세스하고 오른쪽 코드는 매트릭스 IJ로 액세스합니다. 즉, I와 J의 순서가 달라진 거죠. 다시 말해 2차원 배열을 행 단위로 액세스하는 것과 열 단위로 액세스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동작 결과는 두 코드 모두 2차원 배열에 정상적으로 1을 대입합니다. 하지만 성능을 확인해 보면 속도와 CPU 사용량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코드를 보시면 이중 포르프의 안쪽 루프가 J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왼쪽 코드는 2차원 배열의 행이 하나씩 증가되도록 동작하며 오른쪽 코드는 2차원 배열의 열이 하나씩 증가되도록 동작합니다. 만약 캐시 메모리가 없는 컴퓨터라면 두 코드 모두 메인 메모리를 액세스하기 때문에 성능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캐시 메모리가 있는 대부분의 현대 컴퓨터에서는 오른쪽 코드가 2.5배 더 빨리 동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는 C 언어와 CPU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978년 벨 연구소에서는 C 언어를 개발하고 책으로 출판하였습니다. 이때 인텔에서는 8086, X86 아키텍처의 CPU를 출시하지만 아직 캐시 메모리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인텔은 8KB 캐시 메모리를 내장한 486 CPU를 출시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대부분의 C 언어 책들이 캐시 메모리가 없던 CPU를 대상으로 코딩하고 있습니다. 캐시가 있는 현대 CPU에서 코딩을 한다면 당연히 캐시를 활용하는 코드를 짜야 성능이 잘 나오겠죠. 이를 캐시 프렌들리 코딩이라고 합니다. 캐시 메모리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로컬리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캐시 메모리의 로컬리티, 즉 지역성이 무엇일까요?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메인 메모리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은 데이터가 있는 메모리 주소이고 세로축은 그 데이터를 참조하는 횟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 그 근처에 있는 데이터도 같이 액세스를 하고 있죠. 또한 한 번 찾은 데이터를 계속 다시 찾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간적 지역성과 시간적 지역성이라고 합니다. 즉, 컴퓨터에서는 필요한 데이터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이를 다시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2차원 배열을 처리하는 코드를 봅시다. 메인 메모리에 2차원 배열을 저장할 때는 1차원 형태의 대용량 데이터로 순차적으로 저장됩니다. 한 행의 열의 크기가 20230이므로 메인 메모리 0번지부터 20239번지까지 한 행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다음 20240번지부터 그 다음 행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들이 열 단위로 순차적으로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형태인 거죠. 캐시 메모리를 갖는 현대 컴퓨터는 보조 책장 역할을 하는 캐시 메모리로 블록이라고 부르는 크기만큼의 데이터를 미리 가져옵니다. 그리고 CPU가 필요한 데이터를 먼저 캐시 메모리에서 찾게 됩니다.
만약 캐시 메모리가 없다면 메인 메모리에서 다시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그 블록의 크기가 128바이트라면 메인 메모리의 0번지부터 127번지까지의 데이터가 캐시 메모리로 미리 복사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메인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시간은 약 80나노세컨드, 캐시 메모리 액세스 시간은 약 1나노세컨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프로그램이 찾는 데이터가 캐시 메모리에 있다면 1나노세컨드 만에 참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없다면 메인 메모리를 액세스하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리게 될 겁니다. 또한 메인 메모리를 액세스하기 위한 버스 제어로 CPU 사용량도 증가하게 되죠. 이를 순서대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CPU가 필요한 데이터가 캐시 메모리에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빠르게 그 데이터를 CPU로 전송합니다. 이를 캐시 히트라고 합니다. 만약에 캐시에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 기억 장치, 즉 메인 메모리에 다시 접근하여 그 데이터를 포함하여 블록 단위의 데이터를 캐시로 가져오게 됩니다. 당연히 메인 메모리 액세스와 블록 단위 전송에 따른 지연 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캐시 미스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캐시 히트율을 높이도록 코딩을 해야 되겠죠. 이를 캐시 프렌들리 코딩이라고 합니다. 다시 2차원 배열을 참조하는 코드를 보면 오른쪽 코드는 이중 포로프의 안쪽 루프 J가 일식 증가할 때 매트릭스 IJ로 열 단위로 액세스하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번지 한 칸씩 순차적으로 액세스하려고 합니다. 이때 해당 데이터가 캐시 메모리에 이미 복사되어 있기 때문에 캐시 히트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빠릅니다. 오른쪽 코드와 반대로 왼쪽 코드는 매트릭스 JI로 참조하고 있습니다. 즉 J가 일식 증가하기 때문에 행 단위, 즉 메모리 번지가 20240 단위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캐시 메모리에 데이터가 미리 복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캐시 미스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컴퓨터는 상대적으로 느린 메인 메모리를 계속 액세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프로그램 실행 시간을 느리게 만들게 되죠. 결국 보시는 바와 같이 약 2.5배 정도의 성능 차이를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컴퓨터는 계속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캐시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이닝, 슈퍼스칼라, 멀티코어, GPU, HBM 등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탑재하고 있습니다. 옛날 컴퓨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코딩 방식에서 벗어나서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른 코딩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특강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